일반적으로 20대, 30대, 뭐 한 40대 정도까지 네. 2, 30년 정도는 이 상품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자금을 모아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라면은 증권사의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투자 가능 기간이 길기 네, 네, 때문에 네. 그렇고 내가 길어야 5년, 10년 안에 모아서 바로 연금을 써야 될 것 같다. 이러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이나 안정적인 IRP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 네. 하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.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차이가 있을까요? 크게 보면 4가지 차이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입 대상입니다. 네. 네, 연금저축은 제 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살, 2살 갓난아이도 네, 1살, 2살, 아. 초등학생인 제 딸도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요. 소득이 없어도 가입한다. 네, IRP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아, 피는 돈을 벌어야. 네. 그럼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할까요? 세금 신고가 된다면 세금 신고된다면. 가능합니다. 학생은 보면 안 된다. 쉽지 않습니다. 네, 네. 연금저축 먼저 가입하면 됩니다. 예, 예. 두 번째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입니다. 연금저축은 중도인출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. 네.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. 하지만 IRP 같은 경우에는요,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뭐 사망이나 천재지변이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뭐 이런 인출 사유가 쉽게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.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예. 세 번째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. 활용 가능한 상품이 좀 다릅니다. 증권사의 연금저축들은요, 펀드나 ETF 그리고 뭐 MMF 같은 성격의 상품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. 네. IRP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들뿐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판매하는 뭐 네네. ELD라든지 정기예금, 예. 뭐 그 우체국 정기예금,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당연히 많은데요. 부동산 관련된 펀드나 리츠 상품들도 활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차이는요, IRP는 예. 안전자산의 비중을 30%를 가져가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예금, 적금, 은행 네, 상품? 맞습니다. 뭐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연금저축을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나스닥 ETF에 다 투자할 거야. 100%. 아니면 뭐 우리나라 2차전지 ETF에 다 투자할 거야. 가능합니다. 100% 가능한데요. IRP는 안 됩니다. 많아야 70%까지만 네, 네, 네. 위험 자산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, 것 같습니다. 연금저축은 좀 더 젊은이 느낌이 나고 네. 조금 더 투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네. 각 계좌마다 네.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수익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. 이 부분도 개인의 뭐 투자 성향이나 재무 예.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.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형태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자. 네. 입니다. 연금저축 가입을 해서 월 소득의 10%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선에서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동안 재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상여금이나 예, 성과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여윳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돈들이 생겼을 때 일부를 또 추가 납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급여의 10%를 넘지 않는 좀 네, 위험하진 맞습니다. 않게 하는 네,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러운. 금액으로.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 상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. 너무 큰 돈을 납입하거나 혹은 너무 큰 돈이 묶이면 네. 부담스럽습니다. 네,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연금저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의무 비중이 없다라는 거.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중도인출이 좀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네, 연금저축을 먼저 정리하면 13에서 16% 세금 공제 그리고 꾸준히 모았다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15.4%의 투자에 대한 세금이 나오니까 이연시키는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까지 효과들이 많이 있네요. 네, 장점들을 최대한 얻고 싶은데 잘 얻으려면 지켜야 될 사항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늘 있죠, 이런 게.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5년 이상을 납입하고 유지해야 됩니다. 5년 이상. 5년 이상 네. 납입하고 유지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모여진 자금을 55세까지 잘 지켜가야 돼요. 55세까지. 만 55세? 맞습니다. 네. 중간에 뭐 중도인출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55세까지 가져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55세가 됐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.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. 한 번에 이 3가지를 타는 게 아니고. 예, 맞습니다.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타야 된다. 10년 네. 이상. 그럼 만약에 5세 전에 네. 부득불 떼면 흔히 얘기하는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네. 3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. 네. 우리가 납입한 원금의 16.5%를 기타 소득세로 떼줘야 됩니다. 16.5%는
아까 전에 받았던 혜택과 같은 숫자인데 이게 맞습니다. 뭐가 연관이 있나요? 근데 네. 액수가 너무 큰데요, 이게?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예. 세금 혜택으로 16.5%를 돌려드렸습니다. 이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 가져간 거 다시 가져와. 냉정하게 다시 가져가는구나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. 싶은 게 총 급여 5,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몇 퍼센트 혜택이었죠? 아까는 13.2였죠? 네, 맞습니다. 13% 정도 세금 혜택을 받는데요. 이런 분들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16.5% 세금 내야 됩니다. 좀 충격인데요. 뭐 억울할 수도 있지만 13.2의 혜택을 받았으니 13.2만 토해내면 좋은데 토해내는 건 16.5로 16.5% 늘어납니다.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이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배워왔는데요. 보니까 장점도 장점대로 너무 좋고 그러나 이 장점을 지키기 위한 걸 행하지 못하면 단점 역시 극명하게 센 상품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항들을 지켜주시면 그만큼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 조금씩 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이렇게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박문수 팀장님을 통해 배웠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